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있죠. 바로 값싼 태양광 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처럼 여겨졌는데 이 시대가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곧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원인이 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은요, 저 멀리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또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세계 폐양광 시장을 그냥 꽉 쥐고 있는 한 나라의 아주 거대한 전략적 결정에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태양광 패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야 해요. 여기 4단계 보이시죠? 원료인 폴리실리콘에서 시작해서 인곳이랑 웨이퍼를 만들고 그걸로 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걸 다 조립해서 우리가 아는 태양광 패널, 즉 모듈을 만드는 거죠. 이 4단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이 각 단계가 가격 폭등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거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태양광 가격 쇼크입니다. 지금 시장을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안팎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으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특히 저기 웨이퍼, 저거 보이세요? 점유율이 무려 97%입니다. 97%요. 이건 사실상 전 세계가 중국산 웨이퍼 없이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 수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중국이 지금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밖에서는 미국이랑 유럽이 니네 강제노동 문제 있지? 하면서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고요. 안에서는 이게 또 문제인데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과잉 생산 때문에 자기들끼리 출혈 경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이런 압박 속에서 중국 정부가 정말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수십 년 동안 자기네 기업들을 키워왔던 그 수출 보조금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이건 뭐랄까, 약한 기업들은 알아서 정리하고 산업 전체를 한번 싹 재편하겠다. 이런 아주 큰 그림이 있는 전략적인 결정인 거죠.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제품 수출할 때 주던 9%짜리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이걸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보조금이 그동안 중국산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싸게 만들었던 핵심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작 9% 보조금을 없애는데 실제 가격은 무려 30% 이상 오를 거라고 해요. 아니, 9%가 어떻게 30%가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연쇄 효과, 영어로는 캐스케이딩 이펙트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아까 4단계 기억나시죠? 9%의 가격 인상 요인이 첫 단계인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로, 웨이퍼에서 셀로, 그리고 마지막 모듈로 넘어갈 때마다 계속 중첩되는 거예요. 각 단계의 업체들이 오른 원가에 자기네 마진을 또 붙이고 그 다음 업체가 또 붙이고 이러면서 최종 가격은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자, 그럼 중국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죠. 지금 이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 중국의 빈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력 시장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해외나 원자재 쪽에 집중할 때 이 회사는 국내 시장의 70%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진 중국산을 대체할 가장 강력한 국내 대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회사가 중국의 그 무시무시한 저가 공세석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독특한 사업 모델 덕분인데요. 주요 태양광 기업 중에 유일하게 흑자를 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패널만 판 게 아니라 발전소 설계부터 시공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제공하는 EPC, 즉 토탈 솔루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지상에서의 이야기였죠. 이제 시선을 확 바꿔서 저 멀리 우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태양광 시장의 격변이 일론 머스크의 정말 원대한 우주 계획과 만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머스크의 태양광 배팅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비전이 그냥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머스크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배터리 사업 BSS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둘째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을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담하고 가장 흥미로운 마지막 계획, 바로 스페이스X를 이용해서 우주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켰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왜 이렇게 태양광에 진심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도 같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그 현실적인 대안으로 태양광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비전 중에서 가장 야심차고 어쩌면 가장 SF 같은 부분이죠. 에너지 생산 기지를 아예 지구 밖으로 옮기겠다는 계획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왜 굳이 우주일까요? 간단합니다. 지상에 있는 태양광은 밤이 되면 꺼지고 날씨가 흐리면 효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하지만 우주에는 밤도 구름도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대기에 방해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죠. 지상보다 효율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발전소, 상상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왜냐, 우주로 뭘 쏘아 올리는 발사 비용이 너무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 전망에 따르면 2035년쯤 되면 발사 비용이 충분히 낮아져서 우주 태양광이 지상 발전과도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한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중국의 보조금 정책 하나가 지구 전체의 에너지 시장을 흔들고 그 틈에서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이 모든 흐름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계획으로까지 연결되는 걸 보셨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어쩌면 다음 시대의 글로벌 패권 경쟁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상이 아니라 바로 저 높은 우리 머리 위 우주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닐까요?